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오늘은 환율 전쟁에 대한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이제 FOMC 회의까지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결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선은 닉 팀라우스 기자가 방금 전에 트윗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FOMC 회의 내부에서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다. 지금 진짜 세게 싸우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파월 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의견 충돌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환율 전쟁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아주 색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자, 어제 제가 이제 환율 전쟁, 그래서 미국이 숨겨둔 금융 핵폭탄이라는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의 본질, 그러니까 환율 전쟁의 본질은 과거랑 달리, 과거랑 완전히 달라요. 달러 부족이 아니고요. 달러 과잉이 만든 금융전쟁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이잖아요. 과거의 대만 달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변동성이 심해질 때 대만 달러는 언제나 약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생각해보세요. IMF 생각해보세요. 환율의 변동성이 커져? 그건 당연히 달러 강세죠.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라는 겁니다. 오히려 대만 달러도 강세, 아마 오늘도 원화 강세가 엄청나게 진행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커지면서 말이죠. 그럼 이제 과거 IMF 외환 위기랑 지금의 상황이랑의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좀 점검해보면 당시에는 달러가 부족했어요. 야, 니네 달러 빚져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달러 없어? 그럼 갚어. 금리 올려. IMF가 막 혼쭐을 내주고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달러가 넘쳐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자체를 무기화시키는 거라고 하는데 미국이 진짜 의도가 뭐냐? 그러면 달러를 과잉해가지고 달러를 약세를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려줬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그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코멘트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신흥국과 관련돼서는 이런 부분이에요. 통화가 왜곡됩니다. 이러면서 자산 시장이 과열될 위험이 있어요. 아니, 이게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과열될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디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물가가 너무 낮아서 문제인데 위안화가 강세가 돼 달러가 넘쳐나가지고 달러는 약세가 되고 위안화는 강세가 되면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더 낮아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과거랑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핵심 질문이 이거라는 거죠. 이거 넘치는 달러를 누가 안을 거니?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주가가 막 급락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수틀리면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플라자 합의고 뭐고 되게 복잡하고 엄청 힘들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뭐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계실 텐데 게다가 지금 당시에는 플라자 합의를 일본하고만 했는데 이건 뭐 지금 뭐 대만하고도 해, 유럽하고도 해, 그리고 한국하고도 해,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 전쟁이 아니라 지금 원래는 관세 전쟁 해가지고 한 번씩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말 들어가자마자 니네 환율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제가 어젯밤에 그래서 잠깐 와이프 심부름 가는 동안에 라이브로 지금 효친클럽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놀랍게도 1985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엔화가 아주 강세가 됐습니다. 일본의 엔화가 뭐 1년 사이에 2배나 강세가 됐어요. 우리로 따지면 지금 1,500원이었던 환율이 800원까지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1,000원 이하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플라자 합의가 된다면. 근데 이게 지금 환율이 약해지면 일본 입장에서는 환율이 이렇게 약해져? 그럼 금리 더 내려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일본이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자산 버블이 생겨납니다. 일본 증시는 이때 2배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겁니다. 신흥국의 자산 버블 메커니즘은 우선은 환율이 강세가 되다 보니까 잠깐만 원화가 강세야? 그러면 코스피 사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외국인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국 통화가 강세가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신흥국 자산에 대해서 매력을 좀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고금리 신흥국의 경우에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유입처로 부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통화, 이거는 이제 약한 통화가 아니에요. 강한 통화가 되면 일단 투자자들을 끌어당기는 첫 번째 자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환율을 개입하는 과정에서도 통화량이 증가하는 놀라운 마법 같은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자국 통화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사야 됩니다. 사야 돼요. 달러를 사려면 무슨 돈으로 사죠? 통화를 찍어서 사야 되는 거죠. 원화를 찍든 대만 달러를 찍든 위안화를 찍든 또 찍어야 됩니다. 이 찍어낸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자국 통화의 통화량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돼요. 일본의 프라자 합의 때도 당시에 금리를 낮출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돈이 빠져나갈까봐 그런 걱정을 안 하고 그냥 금리를 내리고 엔화 유동성을 풀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내수나 자산 섹터에 돈이 몰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일본에서도 도요타와 이런 가전제품을 만드는 IT 회사들도 상승했지만 금융과 부동산 업체들이 진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버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딱 FOMC 회의네요. 자, FOMC 회의를 프리뷰하기 전에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방금 전에 올린 트윗을 한번 보셔야 돼요. 베센트 장관이 스위스에 머무는 동안에 중국의 경제 문제 수석 대표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이야기할 때는 꿈쩍도 안 하더니 이번에 홍콩 달러 환율 이야기가 나오니까 잠깐만 왜 이래 형. 앉아봐봐. 이러면 이제 분위기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진다라는 시나리오라면은 환율 때문에 홍콩 달러로 이렇게 막 중국을 때리니까 중국에서는 잠깐만 앉아보시고 일단 관세 협상합시다 라는 시나리오로 간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중국에서 나 안 해 그러면서 환율 강세고 뭐고 홍콩 달러 패고고 뭐고 난 몰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패닉이 올 수도 있어서 지금 판단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고 이번 주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FOMC 회의 리뷰를 이제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분위기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오늘 새벽에 올린 트윗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선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공감대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라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가 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의견이 완전히 분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생기는 가격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입니다. 인플레 걱정 좀 그만해 이놈들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경제 성장 쪽으로 지금 이게 물가 이게 아니고 경제가 지금 경기 침체 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지금 금리 내려서 경기 부양해야 되는 쪽으로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유일한 인물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인 거죠.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미국 재무부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진짜 와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서 말씀드렸던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 내용에 보시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사실 지금 현재 나오는 달러에 대한 이야기 말고 달러 패권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서 판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니 어차피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진짜 중요하니까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월러 이사가 일시적이라고 연준이 오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틀리면 진짜 큰일 나니까 용기가 필요하긴 한데 당시 상황하고는 지금 다르니까 관세 그거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금리를 인하해야 돼 라는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충돌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수요가 감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리고 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FOMC 회의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내일 지금 환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FOMC 회의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매크로 관점에서는 정말 중요한 때니까요.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올라가는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